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저 2학년 4반 한정모 아빠고요. 네, 우리 애도 네,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대부분이 유가족들이시고요. 우리가 항시 말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안전한 나라 정말 할 수 있을까? 제가 항시 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힘을 달라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 가능하겠습니까? 진상규명 가능하겠습니까? 안전한 나라 가능하겠습니까? 책임자 처벌은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의 처벌이 안 되면 평생 멍으로 남고 평생 정말로 자식을 갖다가 보낸 것도 억울한데 다 속병으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천만의 약속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편에서는 동맹에 묶여있는 상황이라 바로 내가 강자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근데 불안한 건 사실이야. 왜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되게 부추기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보면 좀 자기 말도 안 들어주고 중국하고 좀 잘 지내 막 이러면서 손을 잘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불안한 거지. 불안한 상황이 내심이 있어. 그래서 언제까지 미국하고 손잡고 갈 수는 없다. 나름 이런 불안함이 존재하는 불안하지. 상황이죠. 미국에게 기대서 지금 가는데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한국하고 계속 가자니 한미일 동맹으로 미래를 그런 나라가 개척하는 있어요? 한국이랑 동반하려는 사람들 나라가 있나? 없지. 아니요, 생길 수도 있어.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심 불안한 게 존재하는 상황. 근데 어찌됐든 북한이 이제 계속 성능을 개선한단 말이죠. 미사일. 이 타격권이 뭐 최종 타격권은 미국한테 한다고 맨날 성명서를 발표하지만 사거리 내에서는 항상 일본을 비껴가지 않거든.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도 봐봐. 어제 미군 기지가 있어. 미군 기지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한 것도 봐봐. 사거리 일단 500km래. 근데 동해 끝에서 쏜 거야. 근데 막 저고도래. 저고도 왜 500km로 가서 맞을 만한 데는 어떻게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500km에서 미국도 무시 못할 상황, 미국한테 기대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사실 전쟁이 나면 북한의 사거리권에 안에 든 것도 사실인 거고 안보가 너무 불안한 이유도 사실 있는 거야. 네. 일본은 북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방송보다 일본 뉴스에 북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사 문제 관련한 거 아니면 미사일 실험했다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 26일이랑 29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 발사를 한 거잖아요.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제일 정말 화들짝 했더라고. 불안하죠. 예, 화들짝 해서 막 항의하는데 어쨌든 또 대화는 해야 되니까 이 국면은 왜 미사일 발사했냐?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딱 이러고 대화한 거야. 과거 같으면 이제 굉장히 비난 성명 내고 오히려 진행되는 대화도 막 안 할 건데 일본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 우리가 고민하지만 만약에 이거 한번 다 생각해. 북일 수교가 내일 된다면은 북일이 만약에 수교해서 정상 외교 배상 다 합의하고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한반도?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이게 봤는데 북일 수교가 내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좆되는 거죠. 우리 좆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좋아한다니까.
너무 간단한 답을 하니까. 근데 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진짜 봤어요. 병신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사실은 이 방송의 결말은 그거야.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도대체 뭘 얻을 것인가? 이게 이것까지 나가지 못해. 뭘 얻을 것인가란 생각이 있는가? 잠시만요. 네. 선생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나중에 아니야, 근데 똑같아. 제가 그 얘기 아니 그 부분은 최종 결론 얘기하고 있었다고. 최종 결론상으로 얘기할 부분이야.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되는 진행자 중 한 명의 권한으로 1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좋은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들 별로 안 하던 것 같아요. 그건 쉽게. 왜냐면 북일이 왜 저리 협상할까? 그러면 북일이 만약에 수교한다면 수교 못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갇힌 생각이다 이거죠. 아까 일본이 얘네들 바꾸잖아요. 자기들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어떤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또 얘네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요. 우리는 항상 남북 대체 관계를 이어왔고 가장 불안한 건 일본이에요. 뭐 미국까지 지금 도달하고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왜 불안하냐면 NHK에서 분석 방송하고 한참 해요. 뭐 쏘면 한 이틀 난리 떨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 쏘면 지금 간단한 거 쐈는데 이거보다 지금까지 안 쏜 게 뭔지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스커드급이라고 자꾸 하는데 요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한 3,000km 나가는 거 아직 안 쏘고 있어요. 안 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쏘면 괌까지 가는 거. 일본 전역인데 요거 500km 쏴도 겁나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이 방송 처음으로 아직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김정은 비서가 아마 자랑 삼아 버튼 누른 것 같은데. 괌까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98년에 거기서. 뭐 MD 무슨 MD 뭐 다 갖다 다 정막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굉장히 불안하죠.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그래 되면 어떤 이제 아베가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베는 빨리 북한 손 잡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아베노믹스 이러면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아베노믹스야. 아베노믹스 뭐 옛날에 뭐 미국이랑 영국이랑 다 헤쳐먹었던 거. 근데 이게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말한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출로를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금 나름대로 잡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베노믹스는 뭐 거의 뭐 그네노믹스랑 맞먹는 개뻥이고, 예, 북한에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일찌감치 진작 인정을 했어요. 더 이상의 경제 제재를 북에 할 수 없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둘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본 나름의 자구책 속에 이 북일 합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래서 전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북한이 그 시점에 그 즈음에서 뭘 했냐면 두 가지 핵심적인 걸 발표했어요. 대외 경제성을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원산, 금강산 경제 특구를 발효시켰거든요. 이 부분이 반드시 뭐 일본과의 협력만을 염두에 두고 풀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이 북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 구상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난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이 금강산 그 원산 특구를 했잖아. 관광 특구로 했는데 원산에서 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네. 경제를 연다고 국방에서 뭔가 틈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는 동시에 뭔가 나 재미없으면 뭐라 그러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 원산에는 비행장이 있어요. 공군 비행장이.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북일만의 합의만을 가지고 한다면 대단히 뭐 얄팍한 거를 가지고 너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북러 협의도 장난 아닌 거잖아요. 북러 경제 협력, 이 러시아의 북한 접근도 장난이 아닌 상황. 이것이 또 사실 러시아와 일본의 나름대로 경쟁 상황을 만드는 과정 또한 존재하는 거고 이걸 또 좋게는 말하고 있지만 불편한 중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너무나 불편한 한국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이 방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전망해 봅시다. 시진핑은 왜 오는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잡을 수 있을까요? 그의 바지가랑이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어찌됐든 이것의 성과를 대단히 높이기 위해서 북한보다 먼저 왔다.
이런 중국의 역사가 없다. 이러면서 나름 한국 외교의 위상, 한국의 지리적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부각시킬 거 없으니.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을 인정했다고 막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성과가 있다. 추락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부각을 시키는 상황이겠죠. 도대체 시진핑은 왜 원한가요? 저 친해지고 싶어요 시진핑이랑. 네, 편지 쓰세요. 시진핑, 我爱你,我想你. 나도 그건 할 수 있겠다. 야. 부인도 같이 와. 여러 가지 뭐 저기 제가 그 외교 정책에 관해서 중국 이상하게 중국은 뭐냐 하냐면 조선 예를 들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이러면 한국 언론에 오면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했다 이렇게 둔갑되고 이런 걸로 뭐 한 10번 이상의 칼럼을 썼는데 다들 희망사항이 많겠죠. 예를 들면 박근혜는 이걸 높이고 싶겠죠. 왜냐하면 북한도 빼고 우리하고 왔다. 그래서 박근혜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 중국이 이렇게 바지짜리 잡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든지 북한에 압력을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을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이제 엄청 선전하겠죠. 3일, 4일 지나면. 근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북중 간에도 정상회담이 다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올해 초에 뭐核실험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대형 뭐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라는데 별로 텀이 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1년 전에 방문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화답 차원에서 그런 거고 특별히 지금 중국이 뭐 북한을 제끼고 여기가 먼저 이렇게 왔다고는 한국 외교부가 또는 한국의 언론들이 이제 과대 그래 포장할 거예요. 그러다가는 또 중국 북한한테 이제 나중에 또 당하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한반도에 보면은요 북밀 합의가 저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남북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남북한에 지금 교류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 이산가족 잠깐 했다 말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걱정이야. 근데 이렇게 중국이 사실 한국 편에 있고 중국은 늘 북의 비핵화를 얘기했다라고 늘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완전히 그렇죠.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뭐 무장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사지를 했었는데 지금도 중국이 시진핑이 왔다 가면 정신병적인 발상이죠. 왔다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낼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하겠죠. 예, 쏟아낼 건데.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한국을 방문하는데 제3국에 대한 어떤 의도는 없다. 단지 한국과 1대1 대화를 하러 온 것이다. 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왜? 북에서 왜가 중요한 거지. 왜? 얘는 왜 왔어? 그러니까 시진핑은 왜 와? 그런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북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대잖아요. 네, 했는데 북에서 우리 영토 안에서는 외국 군대와 합동군사훈련 하는 건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제 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밝혀지거나 있잖아요. 중국이 꼭 집어서 중국이 합동군사훈련 특히나 뭐라 그래야 돼요? 해상훈련? 이런 것들 하자고 했다거나 비행훈련 하자고 했다거나 그래서 한반도는 안 되니까 쌍둥반도에서 하자 이렇게 했다거나 이러면 정말 이 쇼 있잖아요. 한중 정상회담 쇼도 사실은 완전히 쇼가 크면 클수록 떨어진 충격이 되게 심할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이런 박근혜 정권 걱정까지 해주는 오지랖이죠. 이번에 그 7월 4일부터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하자면서 북한 국방위가 발표한 성명 중에 그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있는 내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60년 동안 한미 군사 그 동맹 체제에서 엄청나게 당연하고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쉽게 말하면 제가 북한을 방문한 분들은 했는데 이 모내기를 못 한대요. 한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는 자기네들이 그냥 죽는다는 입장이거든요. 남북한이 이렇게 한미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면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걸 5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한 걸 가지고 계속 요번에 주장한 것도 군사 적대 행위 중단하고 얼지 프리미듬 취소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군사적 훈련을 하재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중단하는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하나 60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 정말 안 했던 거고 요번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명분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진핑 그 맞아요. 시진핑은 왜 왔냐, 시진핑이 왜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국을 너무 북한보다 사랑해서 온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얘는 왜 왔을까? 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 나의 사랑 시진핑한테 왜 그래요? 전부 다 얘라고 합시다. 네. 지금도 아베가 보고 얘라고 했으니까. 왜 왔을까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이제 넓게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박근혜마저도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 유라시아를 하겠다는데 남북 간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협력의 이 구도, 철도든 뭐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동아시아 국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 중국이 지금 그 경제 대국이 있어요. 중국이 경제 대국을 보고 있으면 어쩌걸 보냐면 저쪽으로 보면 유럽 쪽과 유라시아를 보고 이쪽으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 동아시아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도 무시할 수 없고 북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당연히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쉬운 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됐고 이게 우리가 대화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부분이죠. 이런 그런 부분이고. 뭐 중국이 뭐 어떤 굉장히 아까 저 얘기 잘 하신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남한 먼저 가서 북한 너가 열받아 봐라 또는 뭐 너 어떤 이런 거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군사적 측면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3월달에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육자회담 이제 문턱을 좀 낮추면서 낮추고 한중 간에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육자회담 열어보려고 나름 하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이 애써 외면했던 한미일 이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성사시키면서 그 수준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MD로 편입하게 만들고 그렇죠.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시기 늦추게 하면서 지금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중국이 왔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지금 한국에게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한 지적이죠. 미국한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중국하고 손 잡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서 지금 새우가 등이 터지게 생겼어. 그렇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100년 전에 얘기한 게 그 부분인데요. 지금 크게 얘기 들으면 러시아가 다 처음으로 올해 다 탕감해 줬어요. 북한하고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특히 금년 초에 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외교부가 잘 성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금년 초에 한미 공군이 연합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위협을 받거든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 확장 전략이에요. 방어 전략이에요. 여기서 자기들 패권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MD가 쉽게 말씀하면.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도 대국인데 가만 못 보잖아요. 저거. 그래서 지금 MD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MD 하지 마. 너희들 하면 이건 중국 견제지.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뭐 북한 미사일 그건 거짓말이다. 중국 그럼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이제 러시아도 나왔어요. 올해부터. 너 미국 여기 동아시아 자꾸 이렇게 MD하고 하면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조치가 북한하고 완전 협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 완전 뭐 그전에도 정상하지만 경제 다 탕감하고 그럼 중국이 그런데 이제 한미일이 되면 자기네들 봉쇄 정책이 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분명히 박근혜한테 얘기하겠죠. 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못 본다. 그거 막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정확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중국도. 예. 네. 그러면 이걸 보는 미국의 불편한 미국은 시각. 얼마나 쌍방향으로 지금 미국은 거지. 지금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우리를 압박하겠죠. 제가 외남 한국을 압박하지. 외남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뭐 여담으로 일부 이제 이거 요번에 좀 일부만 제가 저 영문 칼럼을 저기 하나 썼는데요. 1분만. 예. 이분들 있겠습니다. 애원하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저널리스트하고 거기 저 외교 전문지 칼럼 썼는데 오바마가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략적 인내를 하잖아요. 그 일반적 제 칼럼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결론적으로 지금 5년입니까? 6년 돼가죠? 한 게 없어요. 전략적 인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전략적 인내를 전략적 무대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각에 접니다. 그러셨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너희들이 지금 결론은 뭐 거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수치는 까먹었는데
소위 말해서 무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 동아시아 유지비가 20배가 더 들어가요. 이게 다 미국 세금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비에트 시대도 아니고 이게 분단할 그것도 아니고 이제 결론은 뭐냐 북한하고 손잡아라는 거거든요. 이거 휴전협정 이거 이제 다 이거 없애고 손잡아라고 이제 제가 주장한 거면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육자회담 안 돼 있고 첨부 안 돼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식인들도 많은 주장을 해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는 북한하고 손을 잡고 가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제 결론 보면 뭐냐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의 정책 위반을 하고 있는 친구들 기존에 아직도 그냥 이렇게 고수하는 거예요. 이게 대북 봉쇄 정책, 어떤 MD 추진 정책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지금 안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이 좀 변해야 되는데 미국이 변한다는 거는 북미 관계의 어떤 관계 정상화 합의거든요. 안 되고 있고 미국이 안 변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박근혜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전자권 좀 넣게 주십시오. 우리 좀 지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또 뭐죠? MD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에서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까 무대책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패권 유지 확장이 국무부나 국방부나 예외 없는 기본적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무부가 사실은 국방부한테 진 거 아니냐. 국무부가 네. 미 국방부한테 이 향후 패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 방식들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국방부한테 지금 지고 진 상황으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군사적 대결을 중심으로 한 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근데 확장하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무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를 들면 이건데 쉽게 말해서 존 캐리가 약간 대화파예요. 존 캐리가 싸우고 나서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패하고 나서? 그런 거 같을 수 있어요. 좋은 지적인데 뭐냐면은 존 캐리 국무장관이 되기 전에 남북관계 대화파였거든요. 그래 하여는 오래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저널리스트 하면서 이제 국무부 장관 되고 나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장관 되면 보고서 맨날 받고. 그래서 이 대화 얘기가 없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북한이 조폭인가? 뭐라 했죠? 어떤 불량국가 이런 형태로 갑자기 얘기하고 존 캐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소에는 의원하고 할 때는 북한에 협의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국무장관 떡 떼고 나니까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국무부 내부에 있는 이런 부분 지금 한마디 여담을 더 드리면 학자든 또 국방부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요. 이거 미국에서 들을는지 모르는데 이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다가 이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도 이제 이거 좀 북한하고 합의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하면은 뭐 여담으로 뭐냐면 북한을 너무 봉쇄해 놓으니까 걔네들이 소위 말하는 벼랑끝 전술을 하고 뭐로 살아남겠느냐. 그러고 북한이 핵 이래 움켜쥐고 있지 않고서 걔도 뭐로 살아남겠느냐. 항상 불안하니까 다 요소요소에 미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통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어 오바마 때 외교안보 했던 프랭크 자누지라든지 제가 인터뷰한 여러 사람들 학자들 또 국무부에 있는 현직 미국 이 방송 나가도 때문에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미국 국가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6년 동안 뭐 했느냐 결국 북한은 개발대로 다 해버렸고 이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핵 제거 이제 어떻게 하며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좀 하자 해라 그리고 천연자원물 얼마나 많느냐 북한에 그리고 남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통로가 이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유라시아까지. 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통하면 맞다 하는데 정책으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혼자 다 먹고 싶어요. 정말 아쉽네요. 혼자 다 6년 먹고 전부터 싶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 말 좀 듣지. 70년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결론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가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한국 외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지금 미국한테 터지고 중국한테 터지고 일본한테 외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어떤 위치를 가지려면 한국의 외교적 위치, 그러니까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각에서 아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박근혜도 알고 있어요.
하지 그리고 못할 외교뿐만 뿐이에요. 아니라 경제도 진짜 그래. 진짜요? 알고 있어요? 알아요. 어제 만나보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걔네들도 참 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윤혜 안 씨도 알아? 되니까. 정윤혜 씨도? 정윤혜 씨도 알고 있는 거겠지? 알고 있어. 김기춘이나 정윤혜 씨. 근데 자기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나? 한국이 아니야 걔네는. 그런 관점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오케이. 나도 그래서 지금 딱 오늘 얘기된 모든 그 외교적 행위들 있잖아요. 행위들을 보면 딱 이거예요.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면 북일 교섭 과정도 그렇고요. 중국이 한국에 오지만 시진핑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어.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서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막 평양에 메시지 보낼 거라는 거는 박근혜 개인적,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고요. 결국은 모든 나라가 일본은 일본을 봐요. 미국은 미국을 보고 중국은 중국을 보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박근혜를 봐요. 박근혜만 봐. 딴 사람들은 다 국익, 딴 나라들은 다 국익에 맞춰서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예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박근혜 정권. 어떡하지?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성공 못해요. 집권 1년 만에 내임덕이 왔는데. 저는 어찌됐든 시도는 해보려고 했었던 상황은 있었다고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게 무력화된 뭐야, 그 말은 상황이야.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육자회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려고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전제 조건, 북한 회담을 하려면 북한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229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가 무진장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 문턱을 어찌됐든 낮추면서 육자회담을 해보려고 했었던 박근혜 정권의 나름대로 노력은 전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국한테 다 컷 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할 말을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되면서 출로가 다 스스로가 막아버렸던 막혀 있는 상황으로 전 전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도 분할 거예요. 분할까? 분할 거야. 지금 삼겹살 이명박 먹더라 분해서 삼겹살만. 내가 볼 때 이명박이 최고의 행운의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약간 분함감이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여러 가지 벌레 면에서. 창궐하지. 막 지금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 아까 노력이라고 하는 건 육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의 문턱을 낮추려고 했던 박근혜의 일정 정도의 노력이 미국한테 지금 컷당한 상황으로 갖고 지금 어느 수준으로 나왔냐면 행동이나 약속을 해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먼저 약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핵 경제 노선 폐기해라라는 말을 했던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안 하겠다는 소리랑 동일한 거고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컷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입지가 확 줄어들인 상황인 거고 사실 미중 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미국한테 대화로 와라. 근데 평화협정 들고 와라. 이렇게 지금 제기한 상황이 이거 미국도 이것도 컷해버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북일 합의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반적인 외교적 흐름에서 미국도 지금 애가 닳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담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 제가 뭐 남한한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이 남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일본, 북한 뭐 이렇게 중국, 미국 이렇게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의외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게 국제관계를 보면 남한이 없어요. 목소리도 없고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냥 미국 대변이고 그거 다 잘렸어요. 그렇게 미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6년 동안. 그러니까 네. 과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6.15 선언하고 14선언이 과연 미국이 하라 해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뭐 인정을 다 받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 과연 그럼 박근혜는 이제 곧 그만두는데 지금 뭐 레인동도 이미 왔는데 뭐로 남을 건가? 지금 박근혜가 과연 뭐로 남을지는 참 답답해요. 지금 세월호뿐만 아니라 계속 사고가 터져. 이분은 도대체 뭐로 남을 건지 과거에 무슨 얘기냐면 조금의 생각이 있으면 지금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조금만 민족이 있고 조금만 한반도를 본다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가 대통령 딸인 대통령 언니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난 저는 장난인 줄 알아. 진짜 나 진짜 누가 장난한 건 줄 알았어. 자의식이 정말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남북 관계 개선을 조금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7월 4일부터 하자라는 제안을 북이 좀 던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답을 했나요? 뭐 오늘 답한다는 예. 것 한국에서 우리 정부가 뭐라 답했나요? 류길재 장관님께서 무시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한국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류길재 장관님도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무시한 걸로 또 받았. 나는 아직도 장관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너무 오래된 역사적 봐봐. 인물인 것 같아.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은 앞으로 영원할 거야. 없어. 통화를 할 수가 없기 사람이 때문에 그냥 인사청문회를 가는 할 수가 거야. 없어. 그냥 가. 영원할 거야. 계속 유임돼.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딱 제안이 딱 오고 난 다음에 북은 사실 박근혜는 핵이랑 핵 경제 그 병진 노선을 폐기하라고 얘기했는데 북은 미사일 발사와 대화 제의를 이 병진 노선을 더 강하게 들이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화 제의를 딱 했는데 그것도 참 박근혜가 무시하기 어려운 닭하기 마사오라고 그랬어요. 박통 시절에 7.4 공동성명 얘기까지 하면서 딱 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얼마나 사실은 물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물고 싶어. 왜냐면 물고 싶어. 왜냐면 지금 완전 사면 초각 아니에요. 36방, 38방에 완전 이런 초가가 들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이거라도 물고 싶겠어. 그 전에 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내가 뭘 봤냐면 그때 이제 대선 그러니까 육사 지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거긴 저또 인정하나 보지?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인천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남북 공동 입장이나 협력 뭐 이런 응원단 뭐 이런 이야기들에서 통일부가 고민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한 4시간 지나서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 확 돌리는 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 어떤 언론이든 리포트가 내정이 되고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청문회자는 아니지만 건 차기 주한미 대사를 얘기합니다. 세포트 아니라 리포트. 대사가 군사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강도 높게 했거든. 한미일 군사협력에. 그러니까 통일부가 세포트. 이야기했던 게 쑥 들어가는 상황에서 박근혜 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너는 이제 끝났구나. 류길재가 이제 그 장관이 무시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바로 을지 훈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대로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뭘까요? 외톨이야? 미사일 발사나? 외톨이야? 그러면 옛날처럼 또 시 쓰면 돼요. 아니 그래서 과연 이제 좀 좋은 지적인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바라는데 과연 그게 그대로 될지도 의문이지만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달라. 북한 압력을 넣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제 조건도 이런 걸 좀 강화시키고 해서 북한 좀 테이블로 끄집어내라. 쉽게 될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안 됐을 때 난 박근혜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실사부터 중지하자는 제안을 하나의 어떤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뭐 난 많이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부하겠구나. 지금 워낙 제가 보는데. 과연 이렇게 나가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이러다가 또 1년 가고 2년 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 내부를 보니까 안 바꿀 것 같아.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전 7월이 되게 고민입니다 지금. 예. 중대 시기인 것 같아요. 한반도 운명을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결심을 내려야 할 중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대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아시안 게임 이런 거 참 정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때 협력하고 이러면은 7월부터 사실 논의 시작해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7월 안에 풀리면 확 풀린다 때문에 7월을 잘 버티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 분위기로 8월 달에 잘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7월 달엔 정말 아까 뭐라 그랬죠? 기다리는 전략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무대책. 이 상태를 더 고강도 무대책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포트도 긴장과 갈등이 없는 한반도를 미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올해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중대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그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북이 양보를 해서 이산 가족 상봉을 했었던 거고. 근데 오히려 더 고강도의 이 군사 협력을 미국이 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 판을 깨버린 것이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도 저는 강도 높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자신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아니 박근혜 자신을 봐서라도 저는 더 무슨 높은 안목이라든지 어떤 고매한 뭐 사고나 이런 걸 바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박근혜 자신의 운명을 놓고 봐도요. 이거 물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시 쓰게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자신을 봐서라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결론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봐서라도. 네, 제대로 보자. 자신을 제대로 보자.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